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1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여러분 6장 진행하는데요. 그동안 5장에서 나와 상대방 알기를 살펴봤다면 6장에서는 의사소통 방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법의 중요성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먼저 여러분 149페이지 사티어의 의사소통 이론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의사소통의 의미 중요성들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약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은 교과서 149페이지부터 진행한다는 걸 참고로 알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의사소통 이론 중에서 현장에서 임상 현장에서 많이 쓰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사티어 모델입니다. 사티어는 경험주의 가족치료 학자로서 임상 현장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경험을 한 그런 임상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티어를 가족치료 기관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의사소통 이론으로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서 오늘 개괄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는 어, 사람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되게 중점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가족원이 서로 자신의 감정을 너와 나 상호 간에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의사소통과 행동 방식의 패턴을 형성하는지를 주목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어, 그는 또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나서 1951년 그가 운영하는 가족 치료소에서 가족들을 직접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일리노이 정신의학 기관에서 가족의 역동성을 가르치는 동시에 정신분열증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가 무엇보다도 내담자를 이해하는 태도로 내담자 자신의 존엄성과 어떤 잠재력을 통찰하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많은 내담자들이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중점을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경험할 수 있을 때 내담자가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 존중하고 또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체험도 시키고 교육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 이렇게 깨닫게 됐던 거죠. 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발달 단계에서 사람의 가진 잠재력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아동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적절하게 양육을 한다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사티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나무의 속성에 비유한 씨앗 모델로 개인의 심리 내적 과정의 변화를 통해서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가족과의 건강하고 원만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티어의 이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마음 안에 이렇게 어떤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발현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존감,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근데 누가 그렇게 해줘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양육되어진다면 건강하고 원만한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씨앗 모델에서 사티어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임상 과정을 통해서 사티어는 결국은 모든 의사소통 유형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가족들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학습된 거다. 모든 의사소통 유형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 가족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학습된 것으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된다면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그때부터 변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사티어는 스트레스를 역기능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대인관계에서 거절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역기능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원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대로 표현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만 받으면 이혼을 하자고 해요. 진짜 이혼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반대로 역기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정말 이혼을 하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인간이 자기 존중감에 위험을 느낄 때 사용하는 유형이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할 때 내가 뭐 강하게 이렇게 역기능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사티어는 봤던 거죠.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불일치한 이중 메시지를 동시에 주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티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티어는 이 이론을 통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어 이론에서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애착과 신뢰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을수록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이 주장한 것이 사티어의 이론에서 주장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티어는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존감이라는 건 자기 존중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가지는 애착, 사랑, 신뢰, 존중을 우리는 자기 존중감 또는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고 정당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그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가족을 치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의사소통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사티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의사소통은 건강한 자존감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티어는 의사소통 이론은 자기 가치를 재는 척도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방식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의사소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고 누구나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티어는 가정의 중요성, 가정에서 학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가정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 정도로 가정의 분위기, 환경,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이것들이 이만큼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욕구로서 자기를 존중하느냐,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결국은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이 소통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또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티어 이론을 의사소통 이론을 공부하면서 아까 사티어는 가정을 사람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능적 가족이 있고 역기능적 가족이 있습니다. 자, 주로 기능적 가족은 높은 자존심, 다시 말해 자존감을 가진 가족입니다.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좀 다른데요. 어쨌든 자존감으로 여기서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을 잘하는 가족은 높은 자존감을 가진 가족이고 이렇게 높은 자존감을 가진 가족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를 구속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거밖에 못했니? 왜 이랬어?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막 통제하고 간섭하는 가족들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존감이 낮은 가족이거든요. 사람은 지나치게 통제를 받으면요. 마음에 병이 들게 되거든요. 마음에 병이 들면 사람은요. 의욕이 생기지가 않고요. 관계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구속하거나 통제하지 아, 존중해주지도 않고 구속하기 하고 이렇게 통제하지 않는 건강한 가족은 그리고 균형을 이룬 가족이다. 또 균형을 이룬 경계선을 갖고 있다. 서로가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계선이라는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넘지 않는 경계선을 가진 그런 가족들은 기능적 가족이다. 그래서 부부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막 핸드폰 패턴 열어서 보거나 막 그쵸. 허락 없이 막 일기장을 보거나 이렇게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룬 경계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능적 가족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기능적 가족은요. 자존감이 낮은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막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막 통제합니다. 막 꼬투리를 잡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은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이런 가족은 역기능적인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 안에서는 갈등을 갖게 되고 늘 긴장하게 되는 거죠.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역기능적 가족 안에서는 사회와의 경계가 있습니다. 경직되거나 또는 경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고 또 그래서 갈등을 갖게도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경계를 침범하다 보면 서로에게 어떤 폭력을 할 수 있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겠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사티어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사티어 이론에 의하면
나는 사랑받기를 원한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타인에게 맞추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해서 무의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겠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대처 자세는 불일치합니다. 결국은 사고와 감정이 언어가 불일치한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맞추거나 비난하거나 또 형식에 구애받지 않거나 현실을 부정하거나 경직진 태도와 심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의 대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규칙과 의무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요. 외부로부터 규정되어진 것들을 하려고 하고 방어적입니다. 자기 감정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눌러놓는 경향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보다는 과거지향적이고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를 원하는 것이 역기능적인 낮은 자존감을 가진 그런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언어와 사고와 감정의 일치를 보이는 거죠. 사고, 감정, 언어가 일치를 보이면서 적합한 것을 원하고 차이점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태도는 적절하고 자신감이 있고 어떤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이 알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는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람을 신뢰하고 정직하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인간성을 수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또는 모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현재 지향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교과서 150페이지에 나온 사티어의 인간에 대한 이해, 빙산 메타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1차 시에서는 사티어의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